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게 된 것은 제가 참 교직 생활한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요. 중간과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학년 전체의 공통 과목이고 누구에게만 또 알려줄 수가 없고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거나 그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기말 성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요. 60% 정도를 A 학점을 주겠습니다. 전 같으면 이제 한 30%밖에는 A 학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20-30%밖에는 이번에는 좀 늘려서 60%가 A 학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는 약 40% 정도는 이제 B 학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나왔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출석이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가 나왔으면은 내가 출석률이 좋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참고문헌 포함을 해가지고 글쓰기를 기말고사로 다 출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한 것 중에서 중간고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 글쓰기와 토론 14주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파워워드라는 말의 힘이라는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한 장님분이 앉아 계신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나는 장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끔씩 동전을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때 어디서 선글라스를 낀 멋진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적어줍니다. 무엇을 적는지 장님이 이제 그 구두를 좀 만져보고요. 아, 여자의 하이힐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적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녀가 써주었길래 다시 이제 그녀가 얼마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내 종이판에 뭐라고 쓰셨나요? 뜻은 같지만 다른 말들로 썼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변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나라 현실로 다 끌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다가 법고청신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 맨 처음에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심론, 그 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관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동론, 그 다음에 생각하기 사론, 이제 맨 마지막에 쓰기입니다. 서론. 서론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들이 이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으로 새 것을 만들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노마드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유목적 사고라는 겁니다. 생각을 방목하라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노마드적 사고, 생각을 방목하라는 겁니다. 책상을 책상으로만 보지 말고 책상 위에 내가 여기 앉으면은 이게 의자지 책상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이요. 그죠? 모방을 통한 창조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란 모방을 하되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해야만 새로운 세계로 나갑니다. 논설문이라는 거, 설명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뻔하게 써가지고 점수를 주겠습니까? 설명문도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소설식으로 설명문을 쓴다고 뭐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논설문을 쓸 적에 논설문도 시처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르를 갖다가 좀 다르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게. 모방과 창조를 이땐 이야기 하나 좀 보겠습니다. 파라시우스와 제옥시스의 그림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둘이 참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파라시우스하고 제옥시스하고요. 그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잘 그리나. 제옥시스의 그림은 어찌나 잘 그렸는지 새들이 날아와서 포도를 쪼아댑니다. 포도를 그렸는데 우리 솔고 소나무에 와가 그렸는데 소나무에 와가지고 새들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옥시스의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 다음에는 이제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제옥시스는 빨리 그림을 보여달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일을 빨리 펼치라고 그래가지고 베일을 잡아내는데 그 베일이 바로 파라시우스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옥시스도 그 베일을 갖다가 그냥 베일로 봤지 그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로다가 실물을 정확하게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시우스의 그림은 바로 그 베일이었다. 제옥시스의 그림이 모방이라면 파라시우스의 그림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 모방과 창조를 성호 이익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란 누구나 아는 말들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진부함이 특징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 말을 부정하고 자기 창작이 옛날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하다면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방을 통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미메시스 모방입니다. 이 현실의 모방. 현실의 모방. 근데 그걸 어떻게 그 모방된 거를 창조를 해내느냐 이거죠. 아까 바로 그것이 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당신들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님입니다. 돈을 좀 한 푼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실제적인 거지요. 물론 봄도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봄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 사람은 봄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들어간 거예요. 나는 장님입니다 해서 나는 당신들이 보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지만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인면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옛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하여 세상에는 흉내내는 모방을 일삼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새 것을 만들어야 될까? 세상에는 허탄하고 괴벽한 소리를 들어놓으면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옛것을 모르면서 옛것을 본받는다는 자는 자취의 얽매임이 병통이 되고 옛것을 본받는다는 자취의 얽매이는 게 병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새 것을 창조한다는 자는 법도에 맞지 않음이 또 근심이 된다. 이해가 가지요? 옛날 것을 너무 지키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다른 것을 창조한다는 건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를 쓴다 그러면 일단 시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쓰거나 말거나 하지요. 그 다음에 보파시장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글땜장이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의 리포트를 갖다가 한번 써가지고는 읽어보세요. 제출하기 전에 읽어보면 말이에요. 귀가 듣습니다. 귀가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학점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말 리포트를 내면서 그렇게 한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말고사를 볼 적에 불여 퇴고라. 퇴고만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퇴고가 제일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퇴고 하나 한번 볼까요? 버들빛은 천가지가 푸르고 복사꽃은 만송이가 북돋아. 이게 바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김부식이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유색 천사록이여 도화 만저목이라. 버들빛은 천가지가 푸르고 복사꽃은 만송이가 북돋아. 그랬더니 정지상이 김부식보다 한 단계 높았던 것 같아요. 야, 너 쉬어봤어? 그게 천가지인지 만송인지? 유색 사사록이라. 버들빛은 가지가지가 푸르고 도화만 점점홍이라. 복사꽃은 송이송이가 북돋아. 복사꽃은 송이송이가 북돋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글자 한자를 고쳤을 뿐인데요.
익자사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익자사무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박식한 사람. 또 손자사무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주는 세 친구는 거칠에만 그럴듯한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한 사람.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글 쓰는 것에도 익자 삼서가 있고 손자 삼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익자 삼서는 뭐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글은 정직한 글입니다. 정직한 글. 그 다음에 믿음직스러운 글, 듣고 본 것이 많은 글, 참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해로움을 주는 세 가지 글, 세상에 아첨하는 글, 급신거리는 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글들, 말만 그럴듯한 글들. 우리 BPL을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것 같아 나오면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BPC과 같은 그런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배가 아주 넉넉하니 부르고 한참 다음 끼니 때까지 그 배가 충분한데 이거는 먹기는 먹었는데 도대체 뭘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내 글을 올려놓는 것은 난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20분만 되더라도 올라가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여기서 끊고 또 한번 할게요.